안녕하세요. 네, 찐수익의 정진 대표입니다. 예, 지난주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폭에 좀 약간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이었죠. 네, 북한에서 대남 군사계획 보류를 알리면서 오히려 그 악재가 좀 소멸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히려 다음에는 이 어떠한 섹터가 움직일지, 어떠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을지, 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자세한 내용 준비해 왔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굉장히 좀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세, 상승폭 좀 발목 잡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 북한의 대남 그 군사 계획을 약간 보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하락한 지수 분명히 그 하락분을 메울 것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난주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현재 시장 상황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굉장히 풍부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자금이 엄청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지금 다 증시에 자금이 유입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확산, 뭐 북한발 악재 뭐 이러한 지금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 기존에 이미 노출되었던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추후에 좀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 어떠한 악재냐, 뭐 미국 어제였죠.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1단계 무역 합의가 파기된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악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코로나 미국에서 확산이 되면서 다시 셧다운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그만큼 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고 우리가 방송 전에 오늘 저한테 핸드폰 이렇게 내밀면서 오늘 상한가 쳤다. 수익률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하셨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종목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오늘 보잖아요. 네. 오늘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 받쳐서 우리 알테오젠만 봐도 오늘 알테오젠이 상당히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어떠한 이슈가 있긴 했었었죠. 네. 이제 그러한 기대감에 관련해서 재료가 소멸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매물이 이제 차익 실현에 매물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이오 쪽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양상이 흘러가는 건지 바이오 쪽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네. 현재 SK 바이오팜이라는 초대형 국내 지수에 상장하는 이제 SK 대기업 중에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의 제약 바이오 그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냥 임상 1상, 2상, 3상까지만 진행을 하고 글로벌 빅파마 글로벌 제약 회사들한테 거의 기술 이전을 하는 형상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유일하게 SK 바이오팜은 직접적으로 임상 시험하고 개발 완료하고 판매까지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 회사들은 또 색다른 이런 센세이션한 판도를 바꿀 만한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한 회사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오늘 공모 청약을 듣는데 무려 323대 1, 31조 원이라는 돈이 몰렸어요. 1000주를 신청해도 한 주를 받을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제약 바이오 회사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기대감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상승 모멘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이 기존의 ABL 바이오처럼 기존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오히려 호재 공시, 호재 뉴스로 인해서 강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를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서 그럼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 자체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히려 상장 전까지는 충분히 모멘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한창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시에 유입이 됐습니다. 20대, 30대, 40대 젊은 층 유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증시로 많이 자금을 유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V자 반등을 이끌면서 지금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전 세계 각국 지수들, 증시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강력하게 하방을 지지하는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정도로 상승을 많이 했다. 약간 이렇게 비관론적으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숏 포지션은 하락에 베팅하는 게 무려 30만 3천 건으로 2011년 9년 내 최고치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이것을 참고하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굉장히 똑똑해져 있는 상황이고 정보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뭐 언택트 관련주 혹은 뭐 팡주 그렇게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IT 섹터 중심으로 모든 주식이 약간 좀 뭐 비싸졌다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숏 포지션이 그러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숏 포지션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이건 그러니까 단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냥 하락에 베팅하는 네네네.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디까지 계속 누적적인 기준의 수치일 뿐이고 당장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지금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려면 지금 강력한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국민들이 선호할 만한 그렇게 추가적인 부양책을 지금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고 그리고 S&P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거기에 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고 뭐 기업의 뭐 CP들이나 이런 거를 또 매입하는 또 연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의 리스크보다는 상승 모멘텀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악재가 발생을 한다면 물론 당연히 낙폭이 큰 하락을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지금 상승세 자체가 3개월, 4개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지금 하락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게 비상식적으로 맞아요. 하락을 했었고 지금 3개월, 4개월 반등하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가장 고민인 게요. 지수는 뭐 올라가기는 했고 일단 오늘로 봤을 때 아니면 어제까지 봤을 때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계속 종목들만 솎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즉 우리가 올라가는 거는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는 정말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점 대비 갈아타봤자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지금 시장이거든요. 즉 샀다 팔았다 하면 수수료만 나가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알테오젠을 필두로 오늘 바이오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고 IT가 오늘 삼성전자는 그렇게 흐름이 좀 견조했지만 중소형주 IT 중소형주는 오늘 그래도 꽤나 좀 낙폭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코리아 서킷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IT, 2차 전지, 바이오 모든 섹터를 통합해서 가장 유망 있는 그런 섹터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일리가 있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보는 시장의 관점은 어쨌든 계속 지수 상승을 했다고 한들 모든 섹터가 모든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떠한 섹터 지금 뭐 유행하고 있는 섹터가 자금이 몰려 있는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했고 반대로 아직은 부각이 되지 않은 섹터들은 아직은 뭐 저점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이 변하듯이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섹터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자금이 계속 유행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어느 섹터에 2차 전지에 혹은 또 뭐 다른 거에 계속 순환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제약 바이오가 지금 급격하게 올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2,230여 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미 뭐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1,000여 개가 넘지만 아직 돌파 안 한 것도 마찬가지로 1,0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모멘텀을 받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뭐 제약바이오도 아직은 한 달 이내에는 충분히 기회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네.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제였죠. 피터 나바로 국장이 뭐 무역 협상 파기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뭐 마찰음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1단계 무역 협상 파기는 굉장히 큰 파격인 악재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무너진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한 달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에서 맞아요. 네. 유럽에서 강력하게 지금 정책도 펼치고 있고 유럽 연합 전체의 국가 기반 산업으로 그냥 확대를 시켜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수소차, 뭐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수소차 관련주들, 뭐 혹은 뭐 이것도 그린 뉴딜에 속한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본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뭐 니콜라라는 또 미국의 이제 회사가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또 뭐 수소차 시장을 얼마까지 2035년까지 뭐 한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좀 수소 쪽으로 굉장히 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전기차, 수소차 지금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맞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악화가 될 수 있냐, 뭐 다시 한번 상승을 갈 수 있냐 이렇게 모멘텀을 좀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제 그 1단계 무역 협상 파기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악재였기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빠르게 투자 심리도 위축됐고 투매 물량도 엄청나게 나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도 빠른 1시간 이내에 뭐 백악관이나 혹은 뭐 트럼프 트윗에서 그게 뭐 잘못된 발언이라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서 다행히 시장 안정하고 바로 제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오히려 거기에 반응을 해서 뭐 위안화를 뭐 절하하거나 또 미국은 또 거기에 또 화가 나서 또 말 그대로 무역 전쟁을 확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서로 오갔더라면 그리고 굉장히 또 글로벌 증시에는 악영향이 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악재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나바로 국장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경솔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로 보면 사실 뭐랄까요? 군기가 빠졌다? 아니면 뭐 고소각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잘릴 각 뭐 이런 느낌으로 혼나야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백악관에서 소통이 안 되면 그러한 이제 군기 빠진 발언을 했을까?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 쪽으로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바로 국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1%가 넘게 빠졌거든요. 얼마나 심장이 정말 철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이런 빠졌는데 일단 우리 이 나바로 국장 발언에 대해서 영웅 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스닥을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출렁이게 한 이러한 발언들, 이러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네, 하고, 짧게 네, 우리 진수성주님께서는. 네, 아무래도 저는 뭐 트럼프나 혹은 뭐 재무장관이나 혹은 뭐 또 다른 뭐 백악관 그 정책위원장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뭐 언론 플레이든 약간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떠한 멘트가 중요하고 어떠한 멘트는 피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나바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무진 중에서도 뭐 국장급이니까 실무진 위주로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외적이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이 본인 감정에 되게 충실하게 하면서 발언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무진의 그러한 발언이 내부적으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는 멘트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실무진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나. 하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책임자 입장으로서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지지율도 안 좋은데 대선이 그렇죠. 코앞이고. 그렇죠. 진짜 이 정도면 저 같았으면 진짜 이렇게 머리라도 한 대 이렇게 콩 하고 박아줬을 텐데 그 정도의 화가 났었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재차 직접 나서가지고 반격을 하고 수습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바로 국장에 대해서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시간이 오늘 이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종목을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저한테 자랑하셨던 그 부분 있죠. 잠깐 자랑 타임 드릴 테니까 오늘 얼만큼의 수익을 보여줬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런 게 묘미죠. 네. 예, 제가 일주일 전에 저희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톡 스택이라는 저희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나마 뭐 코로나 치료제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나갔었고, 그래서 뭐 솔직히 그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면서 10%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좀 10% 아래에서 왔다 갔다, 10%뭐 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네. 근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거의 뭐 10% 20% 오르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오늘 입이 여기까지 걸리셔가지고 저한테 핸드폰 들이시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한 16% 네. 이상씩 지금 현재 다 수익 중에 계시고요. 뭐 네네. 수익 실현하시는 분은 16%지만 뭐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더 한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이었죠? 바이오 쪽. 네, 맞습니다. 26일 날, 금요일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번에 9일이었나요?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었죠. 하지만 26일 날 그 뭐 계속 수사 혹은 뭐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50명 비검찰 전문가 중에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서 그 15명이서 이제 과반수로 이게 수사를 계속 해야 되냐 아니면은 뭐 구속영장이나 기각이 맞느냐 이런 거로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뭐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뭐 지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나오기 전에는 삼성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반도체에 더 투자하겠다. 혹은 또 이렇게 좀 이슈를 포커스를 분산시키는 뭐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반도체 소재, 뭐 부품, 장비, 소부장 전반적으로 투자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지금 가장 먼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소재 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매매를 하신다면, 전략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뭘까요? 기대가 되네요. 네, 제가 오늘 조금 오늘 상한가 간 만큼의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셨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저희 뭐 지금 그 계속적으로 노란 그 통 메신저에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이렇게 리딩을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하루 이틀 전에 추천을 내 드렸어요.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코미코라는 종목입니다. 코미코라는 종목인데요. 코미코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 부품의 세정하고 코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 자체는 코팅이 50%고요. 그다음에 세정 부분이 30%, 부품이 한 10%, 기타도 한 10% 정도 되는데요. 원래 반도체 부품이나 이렇게 세정 코팅하는 그 회사들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혹은 뭐 SK 하이닉스면 SK 하이닉스 이렇게 한 군데 업체만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받쳐줘야 되고 그 물량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이상의 뭐 시장을 점유해온 업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해외, 뭐 유럽,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까지 거래처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매출처를 좀 다방면으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거래처가 다양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적으로 봤을 때,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안정적이다,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전체에 사이클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실적 또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미 한번 이틀 전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뭐 지금 추천드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서 추천드린 내역은 요 부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35,000원, 35,500원 요 사이에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이 37,000원이잖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도. 하지만 충분히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손절가를 좀 단기적으로 설정을 해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손절가를 한 34,500원, 네, 요 선에서 34,500원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선의 부분에서 좀 손절가를 짧게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좋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4만 원 그 정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이 반도체 투자 매년 10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기대가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중장기 투자의 관점에서는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지금 제가 추천드린 가격이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파동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 포인트를 딱 집어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